내년 이후부터 매수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올해가 대구가 완전 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적정한가? 이주택을 합쳐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지 이제 그 고민에 대한 사연들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일단은 사연은요, 이주택을 합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실수령액이 360만이 교사십니다. 소득이 흐름들이 되게 좋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빚을 사용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사시면은 이제 교원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들을 추가로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예정이 되어서 이 소득이 이제 360 플러스 80, 70 정도 돼서 440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저축을 320만 원씩 하고 지금 주담대로 받은 대출 한 61만 원 정도를 가볍게 이 소득 대비해서 가볍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1억에서 1억 5천인데 주식하고 예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ISA나 뭐 이제 청약 연금 펀드 저축 같은 거는 제외한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쓰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택입니다. 주택은 대구와 부산에 가지고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상록 아파트. 이 아파트 제가 의미 있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최초의 노가다를 띈 아파트가 상록 아파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가다판에 뛰어들었는데 거기가 상록 아파트고 제가 상록 아파트 한 6층, 7층 정도 이제 이렇게 건설할 때 노가다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저한테는 아파트인데 해운대 상록 아파트 2021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매입가는 2억 7,500이니까 지금 이거는 손해는 보진 않았습니다. 네, 손해는 보지 단일 평수거든요.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의 이편한 세상 범어도 2019년도 8월 달에 매수를 했고 매입가는 6억 1천입니다. 이것도 뭐 지금 뭐 그냥 쌤 수준이가 손해 보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조금 빨리 매수를 했는데 워낙 부산하고 대구에서 깊은 골을 많이 만든 지역이 많아가지고 조금의 좀 아쉬움이 있죠. 기다린 것만큼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의 해운대 상록 아파트, 수성구의 이편한세상 범어, 해운대에도 자동이니까 자동은 조금은 위치적으로 해운대에서 좀 아쉬운 데고 그 다음에 수성구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데 그 중에 범어동이 있고 본물동이 있고 황금동이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범어동이 제일 좋은 동네죠. 예, 범물동이 조금 아쉬워. 지산동 범물동으로 가면요 가격이 그냥 중구보다 못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행히 상급지 중에서 그 상급지 안에서 또 좋은 아파트의 순위 등급을 매기자면은 그 중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학원가랑 가깝고 범어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소득, 그 다음에 대출도 작고 현금도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대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록 아파트가 이제 좁거든요. 20평대거든요. 근데 요거를 30평대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처가와 연결되는 동해 남부선의 근처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도 아이를 기를 때 좀 도움을 받을 예정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도움 안 받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첫째는 도움을 받고 둘째는 도움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도움을 주시는 부분들은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더 있어요. 뭐 도움을 받으면은 그 받은 대로 감사함이 있는 거고 안 받으면은 안 받은 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헤쳐나가야지 조금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의견이니까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는 뭐 흘려 보내셔도 됩니다. 육아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사를 한다면은 출산 후에 2025년 내년 30평대로 가는 거를 조금 희망을 하고 출산 유급으로 현금 흐름이 축소된다. 지금 현금 흐름이 690만 원 정도 했는데 이제 440으로 축소가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다면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부산 집을 매도해가지고 3억 5천에 매도를 한다면 3억 5천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해서 2억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회수를 하고 대구에 있는 범어 이편한 세상 범어도 회수를 하면은 6억 5천에 팔면은 한 2억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억을 만들고 그리고 현금을 1억을 해서 총 5억의 현금을 확보하고 플러스 5억짜리 집은 조금 아쉬우니까 신생아 대출을 활용, 애가 12월 달에 출산하기 때문에 이용해서 저금리로 이거를 활용을 해볼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연이 요약되고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상담자가 이제 검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부산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뭐 조금 뭐 구축 아파트는 싫다고 하고 20평은 싫다고 했으니까 센텀 이편한 세송 105동에서 111동 검토를 했네요. 이거를 하고 싶고 지금 이게 제일 좋다고 최종적으로는 부담이 제일 적어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샵 센텀이 최종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 여기가 센텀 초, 센텀 중, 센텀 고가 되게 이제 학군이 좋은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등학교 전에 진입을 해서 교육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여기를 시작해서 센텀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롯데캐슬 마린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전략을 짜왔고 그 중에서 좀 부담이 덜 가게 이편한 세상으로 가고 싶다. 위치가 여기가 이편한 세상이 제일 안 좋고요. 이 둘 중에서는 이게 중동 쪽에 있는 거지만요. 센텀파크가 조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센텀파크, 두 번째 캐슬, 롯데캐슬 마린, 세 번째가 이편한 세상인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고 저렴하니까는 요걸로 우선 가서 옮겨 타기를 한다라는 이제 전략을 흑백님께서 나름대로 짜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거주 중인 집이 있는데 현재 보유한 두 채의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2024년도는 거래하시지 말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현재 2.81 이자 대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발생시켜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되면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내년 이후부터 매수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센텀 이편항과 센팍 외에 롯데캐슬 마린 매수는 어떤지. 롯데캐슬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은 센텀 2보다는요. 센팍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재송동 쪽으로. 왜냐하면 센텀 이편한 세상이 가격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거래비도 들잖아요. 바로 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우선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 모르겠으니 세금에 대해서도 매도 시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세 포인트는요. 해운대 상록이 2021년도 1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 이편에서는 범어가 2019년도 8월에 매수를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뭐 이제 1월에 사서 그나마 조금 싸게 샀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해운대 상록을 한 2020년도 8월에 샀다면 수성 이편한 세상 범어랑 해가지고 원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세금을 일반 세율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상록이든 범어든 간에요. 일단은 12억이 우선 안 넘어갈 거예요. 12억이 안 넘어갈 겁니다. 우선은. 뭐 내년까지는 넘어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서 둘 다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시세 차익이 적은 물건을 선매도해야 됩니다. 세금 절세죠.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은 물건을 후매도해서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둘 중에서 어떤 아파트든 간에 시세 차익이 작은 물건이 먼저 매도돼야 됩니다. 그리고 후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세금은요. 양도세 누진세입니다. 누진세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단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중에서 집을 두 채를 연속으로 팔면요. 그 차익을 합산을 해서 양도세가 누진되어서 양도세가 부과돼서 양도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적용되는 건요. 3주택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주택부터 다시 한번요. 누진세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세. 양도세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안에 집을 두 채를 팔면요. 두 채가 1억이고 3억 차익이 각각 났다. 그러면은 4억에 대해서 세금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구간이 세율 구간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적용되는 건 3주택부터입니다. 왜냐하면 2주택은 한 주택을 팔면은 세금이 나오지만은 하나가 남았을 때는 비과세 요건이 되잖아요. 1주택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은 누진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3주택이라고 하면은 주택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되죠? 12월 달. 만약에 올해 12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팔아야 됩니다. 둘 다 수익이 났다면요. 거꾸로 한 개가 마이너스가 났고 한 개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같은 해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절세 포인트가 첫 번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양도세 누진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적은 물건을 선매도하고 그러면 세금이 절세가 되죠. 일반 세율로.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은 물건을 후매도해서 1주택의 비과세를 가져가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일단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는 둘 중에 뭘 먼저 팔아야 되냐? 그거는 모르지만은 차익이 많은 물건부터 팔아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2주택과 갈아타기를 희망한 가치, 아파트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센텀 이편한 세상 30평은요. 호가가 지금 현재 5억 7천에서 8억 6천입니다. 8억 6천. 이게 센텀파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제송동 쪽 위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편의 세상이. 그런데 최고가가 8억 9천이었습니다. 지금은 5억 7천, 5억 6천 정도 호가가 있고요. 그리고 더샵 센텀파크 이 중에서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이 차가 호가가 8억 현재가 8억 6천에서 30평이 9억 4천입니다. 근데 최고가가 11억까지 올라갔어요. 예.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롯데마린이 호가가 6억 2천에서 8억 6천인데 최고가가 8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를 좀 본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센텀파크가 제일 좋고 호가가 11억 최고가가 11억 6천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그러면 센텀파크가 제일 좋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흑백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 두 개를 보겠습니다. 지금 상록은 3.5의 매도를 희망했는데 이것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매도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호가가 3억 2천에서 4억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상록도 최고가가 5억 1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범어 이편한 세상은 6억 5천에 매도하는데 이것도 현실 가능한 매도가입니다. 지금 호가가 6억 2천에서 9억 5천까지 가 있는데 이 범어 이편한 세상도 최고가가 10억 5천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 이편한 세상, 센텀파크, 이 롯데캐슬 마린, 상록, 범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는 센텀파크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백님은 지금 신청 사연자입니다. 이 집을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계산을 해봐야 되면요. 지금 호가를 계산하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는요. 한 9억 정도 됩니다. 3억 5천에서 6억 5천. 그런데 이 호가로 계산을 해볼게요. 5억 7천, 8억 6천, 6억 2천이잖아요. 그리고 최고가도 지금 요 정도 있는데 호가 제일 낮은 거를 우리가 한번 상록하고 범어를 계산해보면요. 지금 호가 제일 낮은 거를 6억 2천하고 3억 2천을 더해보면요. 9억 4천5백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호가가 이 셋 중에서 9억 4천5백이 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최고가로 한번 해볼게요. 4억 5천하고 9억 5천. 이것도 지금 14억이죠. 지금 여기 14억이 넘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이 두 개의 힘이요. 이거 각각을 하나를 가져가는 것보다 지금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비교하더라도 최고가가 지금 이게 11억 6천이 제일 큰 건데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치면요. 5억 1천에서 10억 5천을 더하면요. 15억 6천이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힘이요. 이거를 두 개를 팔고 하나로 갈아타는 것보다 모멘텀이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최고가 대비 우리 두 주택의 모멘텀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이 두 개를 지금 당장 가져가는 게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두 개를 당분간 가져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럼 또 의문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대출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들으면요. 신성화 대출로 만약에 이거를 갈아탄다고 하면은 갈아탈 수 있는가? 만약에 이걸 2주택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갈아타겠어라고 하면은 신생아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만약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갈아타려면요. 적어도 이 집을 팔아서 더 좋은 데를 가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개를 팔아서 지금 한 10억 정도 되죠. 6억 5천에서 10억 정도에 상응하는 걸로 팔았잖아요. 현재 가치가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이상의 집을 가야지 그나마 가치로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생아 대출 자체가 대상이요. 주택가액이 9억 이하예요. 자산은 이거는 정리를 하면은 4.69억 이하가 될 수 있는데 대출 대상이 주택가액이 9억 이상인데 9억 이하로 간다고 하면요.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자산은요.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 내 자산 가치가 15억짜리인데 이걸 10억으로 갈아타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이 신생아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9억 이하의 주택을 간다고 하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대출을 이용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또 그러냐? 신생아 대출이 금리가 싸잖아요. 소득별로는 1.6에서 2.7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게 소득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억에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최근에 좀 개정이 된 게 이제 개정이 될 게 이게 이제 최대 2억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2억까지 바뀌는 것 중에서 1.35까지가 금리가 2.7에서 3.3입니다. 3.3인데 지금 금리 자체를 지금 우리 소득이 1.2억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3.3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3%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시중금리도 대출금리가 3%대거든요. 3% 후반이고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주택가액은 지금 9억 이하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돼서 신생아 대출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가 소득이 구간이 조금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전의 소득들을 보잖아요. 원천 징수를 아이를 낳고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전 소득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대출 금리도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9억 이상의 대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요. 9억 이상의 집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팔면은 9억 이하의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는 이걸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고 이제 이용을 한다고 소득이 1.2억 정도로 되면 금리가 3.3이니까 요거 자체가 뭐 그냥 가액이 10억 이상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 집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자산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절대적인 가치만 비교해 봤는데 상록 아파트랑 범어 이편한 세상의 가격의 흐름들은 어떻게 되느냐? 흐름들은 쭉 올라갔다가 아까 5억 천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3억 2천에서 4억 5천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상록의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죠? 30% 정도 떨어져 있나요? 자, 그리고 범어 이편한 세상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쭉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 10억 5천 찍었다고요. 지금요 2019년도 가격에서 조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호가는 되게 퍼져 있고 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대구가 무슨 효과가 있냐? 대구의 범어동 괜찮거든요. 범어동의 최고 상급지는 아니지만 범어동 중에서 그래도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거든요. 괜찮거든요.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흐름을 보면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6억대면요. 35%, 40%에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거는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센텀도 보면요. 센텀은 보면은 지금 여기 11억 6천까지 갔다가 조금 덜 빠졌죠. 지금 이제 8억 6천에서 9억대로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빠진 게 보면은 3억대도 안 빠졌죠. 지금 8억 6천에 산다고 하더라도 한 3억 정도 빠졌네요. 3억 정도 빠졌고 얘는 지금
9억 5천으로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시세 흐름 보면 이게 한 6억 5천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한 4억 정도 빠졌고 얘는 뭐 3억 5천으로 본다고 하면은 3억 6천으로 볼게요. 그럼 이거는 한 1억 5천 정도 봐요. 1억 5천에 4억을 더하면 6억 5천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얘는 3억 정도 빠진 거. 그리고 보면은 센텀파크보다 더샵 센터파크 2차보다는 사실은 이 두 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격 측면에서 상로 가구 2편안에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은요 5.6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의 시세를 뺀 거예요. 그리고 더샵 센텀파크 같은 2차 같은 경우도는 1억 8천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요 정도 되는 게 한 1억 8천밖에 상승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멘텀이 어디가 더 큰가요? 지금 이 두 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머물러 있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머무르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를 나중에는 갈아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적정한가? 이거는 2025년에 한다가 아니라 2025년 이후부터 갈아타기의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기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레이 카운티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이제 이번 해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2025년부터 지금 여기 많은 해가 2024년도거든요.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많죠. 근데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구가 지금 가격들이 진짜 저점이거든요. 저는 올해가 대구가 완전 저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부터 올라가니까 내년에 어떻게 올라갈지 많이 올라갈지 적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말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0만 원 올라서 판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요. 2025년 시점부터는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시세 차익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구 하나로는 재송동에 있는 더샵 센텀파크 2보다는 약하지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요. 사실은 수익률이 좋은 어떤 상승세들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타이밍은 2025년에 한다가 아니라 이 이후부터 생각한다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2025년 이후부터 갈아타되 2025년으로는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주택은 한 해에 다 팔아도 양도세, 유진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의 목표를 저는 지금 재송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 센텀파크 2로 센터파크 2차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목표로 하시는 걸 방금 이제 상담 사인에서는 단계를 밟았잖아요. 이편한 세상 쪽으로 저기 강변이 있는 아파트를 한번 6억짜리 아파트로 갔다가 6억 7억짜리 갔다가 이 아파트로 옮겨 탄다 이러지 말고 만약에 가려고 하면요. 단번에 센터파크로 가는 게 낫습니다.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년 정도 이후부터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한 명이기 때문에 당장 30평으로 안 가도 됩니다. 이 두 개로 차익을 조금 누리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단번에 가는데 저는 만약에 흑백님이라면요. 실거주를 부산에 놔두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투자 대상을 삼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로 이자를 나가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산에 실거주로 월세로 실거주를 하는 거나 그것들에 대한 비율들을 잘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에 투자 대상을 삼고 실거주는 내가 원하는데 교육이 좋은 데로 전월세, 반월세 정도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재송동을 가는데, 이거는 부동산과 번외의 얘기지만요. 육아는 집의 규모보다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좋은 시계를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좋은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에 누구와 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집이 얼마나 넓어야지 아이가 잘 커지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의 규모와 상관없이 아이한테 좋은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는 좋은 부부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지만은 지금 30평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30평, 20평 지금 당장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20평이 조금은 더 견디시면서 거기서 아이를 키우시고, 저는 아이 처음에 키울 때 20평에서 키웠거든요. 10몇 평에서 키웠나? 그런데 괜찮았어요. 아이들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너무 제한이 30평대로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서 2025년도에 집을 이후부터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분을 하시는 게. 그리고 처분을 하신 이후에 부산을 목표로 하지 말고 수도권에 투자하고 실거주를 부산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싫다, 부산에 내가 원하는 센텀으로 가고 싶다, 센텀으로 간다, 2차로 간다, 더샵 센텀 2차로 간다, 파크 2차로, 그러면은 내년에 바로 가십시오. 중간에 어디를 끼워가지고 센텀 이편한 세상에 좀 싸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더샵 센터파크 2차로 바로 내년 이후부터 타이밍을 잡아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다 파시는 게 나중에 파는 게 맞고,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두 개가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상록도 되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집도 잘 나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메일 받아보고 사진을 봤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엄청 인테리어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걸로 생각하니까 결론을 좀 이렇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홍보를 할 건데, 지금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연을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부산에 한 번 더 가라라고 저한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부산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장 상담소를 원래는 분기별로 하지 않는데 다음 달에도 출장 상담소를 5월 달 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다음 주에 되면은 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셔서 부산에서 얼굴 뵈면서 같이 머리 맞대서 고민하는 시간들 제가 한번 또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